갑자기 웬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싱남의 킹입니다. 1년 만에 돌아오신 김승연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명품 인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BCS 인증원입니다. 드론 떨어진 거와 KC 인증, 적합성 서류 비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올해 8월경일 겁니다. 육군에서 이제 드론 651대를 교육용으로 납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100여 대가 떨어진 겁니다. 저도 뉴스 봤어요. 네, 거의 한 2억 정도는 떡을 싸먹은 거죠. 적합성 평가를 받고 나서 이 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증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것들을 강화를 시킨 거죠, 사후 관리를. 헬기가 드론이 자꾸 떨어지니까 보니까 대부분 부품이 중국산이고 그것들을 약간 뭐 인증을 약간 뭐 속여서 국산화처럼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막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맞는 내용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전파 인증을 받게 되면은 KC 인증을 받은 정보를 라벨링을 하셔야 되는데 허위로 부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합성 평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KC 인증을 받아 있는 제품들을 뭐 당연히 전자제품이면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제조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그 인증을 받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회사에 이 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원래 그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전파 인증권에 대해서 불시에 서류 제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특정 제출 요구일이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진짜 갑자기 막 퇴사해버려서 그 자료가 어딘지도 모르고 종이도 비치가 안 돼 있고 인증원도 어딘지 모르면 완전 멘붕일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갑자기 어느 날 퇴사를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자료가 없는 거죠. 또는 회사에 무슨 앙심을 품고 PC를 포맷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받은 자료는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또는 알고 있는 시험기관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종 업계에서도 제조하는 기업들이 그 특정 인증 업체가 싸다고 이번엔 여기서 받고 또 다른 제품은 여기서 받고 이렇게 들쑥날쑥 받다 보면 인증 내역이 관리가 안 돼서 막상 실제 조사가 오면 어디서 받는지 몰라가지고 요청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인증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시험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인증 담당자가 꼼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관리가 잘 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관리가 안 돼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처분 기준과 과태료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차 적발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2차 적발하게 되면 생산, 수입 또는 판매 이런 것들이 중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2개월이에요. 3차로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중지가 4개월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한 만약에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실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럼 4차 위반되면 어떻게 됩니까? 4차 위반된다면 저희가 전파법 제58조의 4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하나만 되나요? 아니면 모든 인증서가 다 없어지나요? 그 해당 건에 관련된 것만 없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에 대한 등록 서류를 꼼꼼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적합 등록 관련 비치 서류 등의 제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위 이제 전파 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에 관련 서류들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제공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잘 비치하고 있다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론을 정립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 관련 법규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그 다음에 71조의 2에 보시면 조사 및 조치, 그 다음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보시면 적합 등록자가 비치해야 할 서류, 그 다음에 제21조에는 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이런 관련 법들은 이미 기존에도 다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법이 되게 많지만 정리해보면은 잘 관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요구할 때 즉각 잘 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왓츠캠처럼 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구가 날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류는 총 7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그 다음에 사용자 설명서, 그 다음에 외관도, 그 다음에 시험 성적서, 그 다음에 부품 배치도,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파생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파생 모델에 대한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 부품이 해당 기자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품의 KC 인증서가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선 부품이라고 하면 뭐 와이파이, 그다음에 블루투스, 또 뭐가 있나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뭐 LTE 모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RFID 모듈,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뭐 지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선 모듈에 대한 인증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서류를 어쨌든 잘 준비해 놓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뉴얼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매뉴얼은 원래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의 개요,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사양,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가 매뉴얼을 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출하고 계셔야 되는, 보관하고 계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저희가 지금 제조하는 업체들이 좀 궁금한 게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드라든지 뭐 PCB 형태의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반제품이라 매뉴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완제품이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종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완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완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사가 만들어 놓는다면 훌륭한 제조를 하겠죠.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그러면? 네, 뭐 없는 경우에는 안 내도 되지만 일단 비치 서류를 제공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런 대상 제품들은 대부분 완제품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갑자기 요청했을 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7가지 중에? 7가지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으시는 서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경우는 만들어 주셔야죠. 네,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있으시면 좋은 게 기본 모델과 파생 모델이 1, 2, 3 있다면 그 해당 모델들에 대한 사양이나 구성 같은 것들을 카탈로그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파생 모델이 만약에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메인 모델만 카탈로그에 있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까? 모든 그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는 다 있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딱 서류를 볼 때,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하구나. 이런 내용을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서류들 중에서 사양이 틀리거나 구성이 틀리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시험 성적서가 전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KC 인증서를 받아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인증서 하나에 막 그 시험 성적서까지 해서 되게 막 서류가 6장, 7장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 보면 딱 인증서 한 장만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그 모든 풀 시험 성적서를 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그때 가서 만약에 준비하신다 그러면 늦죠. 그 다음에 기한이 오래 지났을 경우에는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인증업체 담당자를 만나시면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짧게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드론 떨어진 거 가지고 여기 KC 인증의 서류 비치까지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된 배경까지 저희가 설명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소감 한마디 얘기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록 이제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갑자기 웬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증받은 서류는 잘 마취캠처럼 관리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갑자기 전파 인증서에서 날라와서 이런 경우들이 겪었던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댓글 읽어보고 저희가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익남은 항상 현업의 최고의 정보, 최선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